이 옷이 도대체 여기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죠?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30대로 보이는 남성과 할머니는 무슨 관계이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세 수님은 골목 안쪽 수선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바느질 명인이라 부르지만 수님의 손끝에서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떠오르는 건 30해 전 잃어버린 아들 진우의 얼굴입니다. 5살 배기였던 그 아이는 감기 몸살로 숨을 거뒀다고 친척 광식이 전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수님은 평생을 자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게 안쪽 서랍에는 매년 아들의 나이에 맞춰 정성껏 지은 옷들이 쌓여만 갑니다. 6살 때 입혔을 파란 조끼, 10살 때 입혔을 회색 바지, 20살 때 입혔을 정장까지. 미안하다, 진우야. 그녀의 하루는 이 한마디 속죄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오늘도 수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올해도 내 생일이 오는구나. 35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을 위해 그녀는 또다시 새 옷을 짓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와 말을 겁니다. 수님 씨,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야죠.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못 놓아요. 내가 병원비 벌러 시장에 나간 사이에 애가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없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나갑니다. 수님은 다시 바늘을 듭니다. 회색 양복 재킷에 안감을 대는 작업입니다. 이 옷도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35살이 된 진우가 입을 옷이라고 상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저녁 무렵 수선집 문이 삐걱 열립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옷을 수선하실 건가요? 대답 대신 들리는 건 낡은 비닐봉지가 카운터에 놓이는 소리입니다. 수님이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30해 전 그날 아침 아들에게 입혔던 청록색 털 점퍼가 그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립니다. 청록색 털 점퍼의 왼쪽 주머니에는 그녀가 직접 수놓은 노란 진달래 문양이 선명합니다. 오른쪽 소매 끝에는 실밥이 풀린 자국도 그대로입니다. 진우가 넘어져서 찢어졌던 부분을 그녀가 꿰맨 흔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앞에 선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수선 가능하신가요? 수님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봅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성입니다. 하지만 수님의 눈에는 정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진우에게도 있던 점입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진우야, 넌 진우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명이 진우였다고 들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알려주셨죠. 지금은 미국 이름을 쓰지만요. 수님은 남자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광식 아저씨가 내가 죽었다고. 수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립니다. 진우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수님은 무릎이 꺾입니다. 그럼 광식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님은 진우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무슨 이야기?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양부모님이 입양 서류와 함께 받은 편지입니다. 친어머니가 직접 쓴 거라고 하더군요.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진우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양부모님께 들었어요. 친엄마가 돈을 받고 절 팔아넘겼다고. 생활이 어려워서 해외 입양을 보낸 거라고요. 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광식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지만 진우는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수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찾았어. 미치도록 찾았어. 하지만 광식이가 내 무덤까지 보여줬단 말이야. 작은 봉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진우는 비웃듯 말합니다. 무덤이요? 전 살아서 미국에 있었는데요. 수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날 믿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당신 얼굴을 보러 온 겁니다. 절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요. 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버리지 않았어.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비 벌러 시장에 나갔을 뿐이야. 돌아왔을 때 광식이가 내가 숨졌다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못 살렸다고. 진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입양기관에서 받은 기록입니다. 1995년 2월 14일 친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님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듭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사인이 아니야.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진우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님은 말문이 막힙니다.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우는 점퍼를 집어듭니다. 이 옷만 수선해 주세요. 그게 제가 온 이유니까요. 수님은 진우의 팔을 붙잡습니다. 기다려. 제발 기다려줘. 내가 증명할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할게. 진우는 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일주일 들이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갑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부은 눈으로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30년 전 물건들이 담긴 상자입니다. 진우의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병원 진료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1995년 2월 초 진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 동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나옵니다.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수님은 손을 떨며 그 처방전을 움켜쥡니다. 입양 기록에는 2월 14일에 친모가 아이를 데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날 광식에게서 진우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수님은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당시 일기장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1995년 2월을 펼칩니다. 2월 12일. 진우열이 39도까지 올라 걱정. 시장 일은 못 나갔다. 2월 13일. 광식 오빠가 와서 진우를 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시장에 나가 벌어야 한다며 말렸지만 오빠가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다. 2월 14일. 오후 3시 광식 오빠에게서 전화. 진우가 숨졌다고. 수님은 일기를 읽으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광식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님아, 미안해. 내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늦었나 봐. 애가 못 버텼어. 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장례가 치러진 후였습니다. 광식은 수님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자기가 급히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봉분을 보여줬습니다. 수님은 일기장을 덮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광식은 그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왜 수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수님은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30년 만에 광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쓰이지 않습니다. 수님은 옛 주소록을 뒤집니다. 광식의 옛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수님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광식이 살던 동네에 도착합니다. 30년 만에 찾는 곳입니다. 낡은 빌라촌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사람들은 모두 낯섭니다. 수님은 슈퍼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김광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30년 전에 여기 살았던. 주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밖에 안 돼서요. 수님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지만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습니다. 김광식? 혹시 도박하던 그 사람? 수님의 심장이 뜁니다. 네, 맞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 빚 때문에 한밤중에 이사 갔어요. 20년도 더 전 일이네요. 수님은 묻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수님은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님은 애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김광식. 있긴 한데 전출 기록이 여러 번 있네요. 최근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로 나와 있습니다. 수님은 그 주소를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이미 저녁입니다. 그녀는 쓰러질 듯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진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 아파. 열에 들떠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수님은 일찍 일어나 파주로 향합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단독주택이 나타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늙은 남자가 문을 엽니다. 광식입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수님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오빠. 광식은 수님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님이. 내가 왜? 수님은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진우 이야기 좀 합시다. 광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진우? 그게 무슨... 애는 죽지 않았냐? 수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진우는 살아있어요. 미국으로 입양 갔더군요. 광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집니다. 그게 어떻게... 수님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내 아들을 빼돌렸어요? 광식은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하다, 수님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님은 소리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 아들을 팔아넘기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광식은 얼굴을 가립니다. 도박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업자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수님은 무릎이 꺾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팔았어요? 광식은 울먹입니다. 입양 브로커가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 그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 그래서 진우를 병원에 데려가는 척하고 수님은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브로커에게 애를 넘기고 돈을 받았어. 그리고 너한테 애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미안하다. 수님은 온몸이 떨립니다. 그럼 무덤은요? 내가 본 그 무덤은 뭐예요? 광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거짓이야. 그냥 아무 무덤이나 찾아서 내 아들 무덤이라고 속인 거야. 수님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 사람이... 수님은 광식의 멱살을 잡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마지막까지 곁에 없었다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아요? 광식은 울먹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님은 광식을 밀쳐냅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내 인생 30년을 빼앗아 놓고? 수님은 핸드백에서 진우가 보여준 서류를 꺼냅니다. 이거 봐요. 입양 동의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 서명까지 위조했죠? 광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브로커가 내 도장을 흉내내서 찍었어. 나도 내 신분증을 복사해서 줬고. 수님은 소리칩니다.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요?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광식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사채업자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협박하고. 하지만 수님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요? 내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5살짜리 애가 엄마 없이 낯선 나라로 보내졌는데. 수님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광식은 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지금 암 투병 중이야. 3개월밖에 못 산대. 제발 조용히 가게 해줘. 수님은 손을 뿌리칩니다. 암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려는 수님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수님은 광식을 내려다봅니다.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브로커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 광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30년도 더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어. 수님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증거 없이는 진우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 이름이라도 기억해요? 광식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이름은 최민수였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 수님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당신 짐 뒤져도 돼요? 광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대로 해. 수님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장, 옷장, 책장을 모두 뒤집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낡은 박스를 발견합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수님은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그때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띕니다. 1995년 다이어리입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2월 페이지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월 14일 최민수에게 진우인계 500만 원 받음. 빚 갚음. 수님은 그 페이지를 찢어 챙깁니다. 이게 증거예요. 광식은 얼굴을 가립니다. 수님은 더 뒤집니다. 그러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는 옛날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광식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뒤에 최민수와 함께 1995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님은 그 사진도 챙깁니다.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 광식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합니다. 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입양 브로커한테 받은 서류 같은 건 없어요? 광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다 버렸어. 증거 남기기 싫어서. 수님은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할 것입니다. 수님은 일어섭니다. 경찰 신고는 아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할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광식은 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님은 돌아서며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수님은 주머니 속 증거들을 꽉 움켜쥡니다. 이제 진우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님은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받지 않습니다. 수님은 문자를 보냅니다. 진우야, 엄마가 증거를 찾았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1시간 후 진우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선집에서 만나죠. 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가 수선집에 들어섭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무슨 증거를 찾으셨다는 겁니까? 수님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광식의 일기장, 브로커와 찍은 사진, 그리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들입니다. 이걸 봐. 광식이가 직접 쓴 일기야. 너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 진우는 일기장을 들여다봅니다. 2월 14일 최민수에게 진우인계 500만 원 받음. 그의 손이 떨립니다. 수님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봐. 광식이가 브로커 최민수와 찍은 사진이야. 날짜도 1995년 2월로 나와 있어. 진우는 사진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수님은 병원 진료 기록을 내밉니다. 이건 내가 아팠을 때 받은 진료 기록이야. 2월 10일, 2월 12일.
내가 너를 병원에 데려갔던 기록들이야. 2월 14일 광식이가 너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돌봤어. 진우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광식이가 거짓 무덤까지 보여줬어.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정말로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평생 널 그리워하며 살았어. 진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입양 서류에는 친모가 직접 동의했다고. 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광식이가 위조한 거야. 내 서명이 아니야. 진우는 주머니에서 입양 서류를 꺼냅니다. 수님은 그 서류를 받아 자세히 봅니다. 서명란에 적힌 김수님이라는 글씨. 분명 그녀의 글씨체가 아닙니다. 수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봐, 이게 내 글씨야. 서류에 있는 건 전혀 다르잖아. 진우는 두 글씨를 비교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저는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건데. 수님은 진우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의심했어요. 찾아온 이유도 복수하러 온 거였고. 수님은 진우의 손을 꽉 쥡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진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할 건 없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진우는 수님을 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한참 후 진우가 물어봅니다. 광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수님은 증거 서류들을 바라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건 인신매매예요. 그리고 신분 위조까지 했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수님은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같이 가줄 수 있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수님과 진우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담당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신분 위조까지 있으니 형량이 상당할 겁니다. 수님은 묻습니다. 시효는 괜찮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신매매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피해자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 시효가 정지됩니다. 경찰은 즉시 광식을 소환합니다. 광식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가 다 한 짓입니다. 도박빚 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수님과 진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를 외면합니다. 용서는 못해요. 당신이 한 짓은 내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광식은 고개를 떨굽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립니다. 법정에서 광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녀를 불법으로 입양 보냈으며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광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갑니다. 수님은 진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섭니다. 법정 밖에서 진우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도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안 해.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우리가 30년 동안 고통받은 만큼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쥡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수님은 미소 짓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습니다. 진우가 입을 엽니다. 엄마. 수님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납니다.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입니다. 응, 아들아. 진우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진우는 미국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직장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가족이 있어서. 수님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내 삶이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떠나기 전날 진우는 수선집에 들립니다. 청록색 털 점퍼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수님은 깨끗이 수선된 점퍼를 건넵니다. 다 고쳤어. 노란 진달래수도 새로 놓았어. 진우는 점퍼를 받아듭니다. 고맙습니다. 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자주 연락하렴. 이제는 연락할 수 있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가게를 나서다가 멈춥니다. 가게 안쪽 열린 문 사이로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옷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6살 때 입을 조끼, 10살 때 입을 바지, 20살 때 입을 정장. 모두 자신을 위해 만든 옷들입니다. 각 옷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진우 6살 생일, 진우 10살 생일, 진우 20살 생일. 진우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30개가 넘는 옷들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수님은 매년 아들을 위해 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그리움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던 것입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수님이 들어와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볼까봐 숨겨뒀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는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생일마다 만들었어. 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만 같아서. 진우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늦게 찾아와서. 진우는 결정을 내립니다. 엄마, 저 한국에 머물게요. 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하지만 내 가족은. 진우는 미소 짓습니다. 가족을 데려올게요. 제 아내와 아이들도 엄마를 만나야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엄마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이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선집 앞마당에 진달래가 핍니다. 수님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마당에서 놉니다.
진우는 수선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에 새 간판 달까요? 수님은 미소 짓습니다. 좋지. 뭐라고 쓸까? 진우는 대답합니다. 진달래 수선집. 어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진달래. 우리 다시 피어난 진달래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수님은 30해 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손녀가 묻습니다. 수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창밖으로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30번째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수님과 진우의 긴 겨울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집니다. 진달래처럼 다시 피어난 그들의 삶처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년 옷을 지어온 수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원망 속에 살아온 아들 진우의 이야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건 탐욕에 눈먼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모자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 나선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나고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가족이 계시죠? 오늘 하루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